안녕하세요, 불임사입니다. 오늘도 공부하기 좋은 사례를 올려보겠습니다. 한 여인이 상담차 찾아와 자신의 몸 상태에 대해 깊은 고민을 털어놓았다. 오래전부터 몸이 계속 아프고 특히 머리가 심하게 아픈데 병원에 가서 여러 검사를 받아보아도 특별한 병명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MRI와 각종 검사를 반복해도 의사들은 큰 이상이 없다고 말하지만 본인은 밤마다 머리가 무겁고 답답하며 심할 때는 머리가 깨질 듯 아프고 멍한 상태가 이어진다고 하였다. 잠을 자도 개운하지 않고 혼자 있으면 생각이 많아지며 이유 없이 불안해지고 가슴까지 답답해진다고 호소하였다. 병원에서는 설명되지 않는 이 고통 때문에 결국 이 여인은 절박한 심정으로 상담을 요청하게 되었다. 먼저 이 여인의 사주를 살펴보니 무신년 을축월 병신일경인 시였다. 사주를 보는 순간 필자는 단순 체질병이 아니라 음습한 정신압박과 조상성 흐름이 강하게 얽혀있는 구조라는 것을 직감하게 되었다. 병화일간이지만 사주 전체는 금기와 습토에 둘러싸여 있었고 특히 년지와 일지에 반복되는 신금이 매우 강한 압박 구조를 만들고 있었다. 병신일주는 원래도 영감성과 신경 예민성이 강한 일주인데 여기에 신금이 반복되면 생각이 깊어지고 정신적 압박과 음성기운의 간섭을 잘 받는 구조가 된다. 음령관법으로 보면 신금은 형제령, 배신령, 무연령의 성질을 품고 있으며 동시에 선녀줄과 불사줄 계열의 영적 감흥도 함께 지닌다. 따라서 이 사주는 겉으로는 평범해 보여도 실제로는 음기와 영적 흐름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구조로 볼 수 있었다. 특히 년지와 일지에 신금이 반복된다는 것은 본인의 삶 전체에 음습한 인간 문제와 정신압박이 깊게 깔려 있음을 의미한다. 월지 축토 또한 매우 중요하였다. 축토는 음령관법에서 조상령, 유산령, 신줄혼재령의 흐름이 강하게 작동하는 자리이다. 축토 자체가 묵은 음기와 응결된 한을 저장하는 습토인데 을축월에 태어났다는 것은 태생부터 조상성 음기와 원망의 흐름을 어느 정도 안고 태어난 것으로 볼 수 있었다. 특히 축토는 정신 깊숙한 곳에 응어리와 압박을 쌓아두는 작용을 잘한다. 그래서 겉으로는 버티고 살아가지만 안에서는 끊임없이 정신적 피로와 억눌림이 누적되는 형태가 된다. 시지 임목 역시 중요한 자리였다. 음령관법을 적용하면 임목은 상문지에 해당하였다. 상문지는 막혀있던 문제가 실제 현실로 터져나오는 자리이며 미천도직계령이 움직이는 자리다. 즉 직계조상 가운데 아직 천도되지 못한 원망과 미정리된 흐름이 현실의 병증으로 드러난 것으로 본 것이다. 임목은 원래 병화에게 인성자리로 정신과 의식, 생각과 잠재의식을 의미하는데 상문지로 작용하면서 정신적 압박과 신경성 문제를 현실화시키고 있었다. 상담이 이루어진 시기가 을사년인데 을사년의 사화가 원국의 임목과 신금을 건드리며 인사신 삼형살이 완전히 발동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삼형살은 단순 충보다 훨씬 깊은 정신압박과 신경계 파괴력을 가진다. 특히 인사신 삼형은 머리와 신경계 문제, 정신적 혼란, 영적 충돌을 강하게 일으킬 때가 많다? 즉 이 여인의 사주 속에 원래 잠복해 있던 조상성, 음기와 원망의 흐름이 을사년이라는 운을 만나 강하게 수면 위로 올라온 형국이었다. 음령관법으로 보면 신금은 해결지다. 해결지는 문제를 완전히 없애는 자리는 아니지만 해결 방향과 출구를 알려주는 자리이다. 즉 신금이 단순히 문제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해결의 실마리도 품고 있었다는 뜻이다. 반면 임목상문지는 실제 문제가 폭발하는 자리였고 축토양인지는 조상령의 작용력이 강하게 현실을 압박하는 구조를 보여주고 있었다. 양인지는 힘이 과도하게 응집되는 자리인데 축토 자체가 조상령의 자리이므로 결국 조상성, 음기의 압박이 매우 강하게 작동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었다. 여기에 현재 대운이 기미대운이라는 점도 결정적이다. 음령관법에서 미토는 원망지이다. 미토 자체도 조상령과 신줄혼재령의 흐름을 품고 있는데 원망지까지 되었으니 오래 묵은 한과 원망이 현실에 계속 영향을 미치는 운으로 볼 수 있었다. 그래서 이 여인의 머리 통증과 정신압박이 단순 스트레스가 아니라 조상 흐름 속에 남아있던 원망과 미천도 직계령의 작용이 현실 증상으로 나타난 것이라고 판단하게 되었다. 이후 육효계를 함께 살펴보게 되었는데 작괴한 날은 진월 갑자일이었고 나온 괴는 수풍정괴의 삼효동으로 가미수괴로 변하는 괴였다. 괴를 보는 순간 사주에서 느꼈던 흐름이 더욱 확고해짐을 느꼈다. 수풍정괴는 오래된 우물의 형상으로 오래 묵은 문제와 조상 흐름, 응결된 음기와 집안에 누적된 기운을 의미한다. 그런데 그 정괴가 가미수로 변한다는 것은 안에 오래 잠복해 있던 음습한 기운이 결국 깊은 수기로 변하여 정신과 머리 쪽을 압박하는 형상으로 볼 수 있었다.
병괴에서 가미수는 단순한 육체병보다는 신경계 침잠, 정신압박, 우울과 불안, 수면장애, 반복성 두통 등을 의미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가미수는 병원 검사에는 잘 드러나지 않지만 본인은 극심한 고통을 느끼는 병에서 자주 나타난다. 실제로 이 여인은 병원 검사에는 큰 이상이 없었지만 머리 통증과 멍함, 불안과 수면장애를 계속 호소하고 있었다. 가장 핵심은 3효 동효인 유금관귀였다. 유금관귀는 구진을 타고 있었고 진월이라 진유합이 되며 갑자일에서는 자유기문까지 형성되고 있었다. 자유기문은 생각의 반복, 정신예민, 멍함, 이유 없는 불안, 잠을 자도 개운하지 않은 상태를 잘 만든다. 특히 유금관귀가 동하니 머리와 신경계를 음습한 기운이 지속적으로 압박하는 형상이 강하게 드러났다. 또한 진유합은 관귀의 기운이 땅속 깊이 묻혀 고착되는 구조를 만든다. 그래서 병원 검사에는 잘 나타나지 않지만 본인은 계속 괴로운 상태가 이어지는 것이다. 더구나 3효 유금관귀는 해수 부모를 금생수하고 있었는데 부모효는 머리와 신경, 생각, 병원을 의미한다. 해수 부모가 공망이 되었으니 원인은 존재하지만 검사상 명확히 잡히지 않는 구조로 해석할 수 있었다. 4효 신금관귀는 진월과 갑자일을 만나 신자진 수국을 형성하고 있었다. 이 수국은 매우 강한 수기 구조로 신경쇠약과 불면, 우울감, 머리냉증, 정신침잠 등을 일으키기 쉽다. 그런데 변괴까지 가미수로 변하니 괴 전체가 음습한 수기가 머리와 정신계를 누르는 형상으로 매우 강하게 드러나고 있었다. 특히 세효는 술토 처제였는데 공망의 월파까지 되었고 백호를 타고 있었다. 병괴에서 세효는 본인의 몸 자체를 의미하며 그것도 5효 자리에 있으므로 머리와 정신계를 직접 의미하는 자리였다. 술토는 오래 응체된 기운과 원망, 조상성 음기를 품고 있는 토의 성질이 강하다. 그런데 그 술토가 공망과 월파를 맞으니 몸의 중심축과 정신 방어력이 무너진 상태였고 여기에 백호까지 타고 있으니 실제 통증이 매우 강한 구조로 보였다. 그러나 괴 속에는 중요한 희망도 존재하고 있었다. 바로 3효 유금관귀가 변효 5화 자손으로 회두국을 당하고 있다는 점이었다. 병괴에서 자손효는 병을 누르고 귀기를 제압하며 양기를 회복시키는 역할을 한다. 특히 5화 자손은 기도, 불공과 깊은 연관이 있다. 즉 이 괴는 관귀가 매우 강하고 가미수로 깊이 침잠하는 흐름이 있었지만 동시에 5화 자손이 그 음습한 관귀를 끊어낼 수 있는 구조 또한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이 여인에게 단순 병원 치료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기도와 조상공양, 그리고 묵은 조상 천도제를 함께 해보라고 권하였다. 괴 전체의 진토와 술토, 해수와 자수, 유금이 반복되며 정계까지 나온 것을 보았을 때 단순 실병보다 조상성 음기와 미정리된 흐름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놀랍게도 천도 날짜를 잡고 준비하기 시작한 시점부터 이 여인의 머리 통증이 조금씩 줄어들기 시작하였다. 실제 천도제를 올린 뒤에는 상태가 더욱 안정되었고 약 일주일 정도 지나자 거의 정상에 가까울 정도로 회복되었다. 밤에 잠도 편안히 자기 시작했고 머리가 무겁고 멍하던 증상도 현저히 줄어들었다고 하였다. 이는 6효계에서 5화 자손이 관귀를 회두국하며 양기가 음습한 수기를 눌러가는 흐름과 정확히 맞아떨어지는 결과였다. 하지만 이 여인에게 반드시 조심하라고 신신당부하였다. 비록 천도와 기도를 통해 상태가 좋아졌지만 변괴가 가미수였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반복성과 재발성을 품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가미수는 한번 좋아졌다고 완전히 끝나는 괴가 아니다. 스트레스가 심해지거나 수면이 무너지거나 우울과 불안이 커지거나 다시 음습한 환경 속으로 들어가면 잠복해 있던 관귀의 기운이 다시 살아날 수 있다. 특히 이 사주는 신금과 축토, 그리고 기미대운의 원망지 흐름이 남아있기 때문에 정신적 충격이나 과로가 겹치면 다시 두통과 신경압박이 재발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었다. 그래서 앞으로도 꾸준히 기도와 조상공양을 이어가고 햇빛을 자주 보며 사람 기운 속에서 생활하고 몸을 차게 하지 말며 폐쇄적인 생활을 피하라고 조언하였다. 이 사례는 단순한 병 상담이 아니라 사주와 육효, 그리고 음령관법이 서로 맞물리며 조상성 음기의 흐름과 해결 방향까지 동시에 드러난 매우 인상 깊은 실전 사례라고 할 수 있었다. 사람의 병은 반드시 눈에 보이는 곳에서만 시작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고통은 검사로 드러나고 어떤 고통은 마음으로 흘러나오며 어떤 고통은 오래된 시간과 인연 속에서 조용히 이어져 오기도 합니다. 육효의 한 괴와 사주의 한 글자 속에도 사람이 평생 안고 살아온 슬픔과 압박, 그리고 풀리지 못한 기운의 흔적이 남아있다는 것을 역술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불임사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불임사,